안녕하세요. 어, 주식 이어가지고 이제 채권 볼게요. 이제 채권도 이제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뭐 어느 시험이든 그쵸? 그래서 채권을 보시면 말 그대로 이거는 그 채무 증서예요. 우리 주식이랑은 조금 다르죠. 주식은 대체적으로 이제 만기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채권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액면가도 있고 중간에 이자도 주고. 주식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선주, 보통주 이렇게 있지만요. 요 채권, 다른 말로 하면 사채 이건요. 굉장히 형태가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용어를 외운다, 용어를 익힌다는 걸로 좀 간략하게 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채권은요. 만기, 이자 지급 방식,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채권도 있고, 이자를 주더라도 1년에 한 번 주는 것도 있고, 그죠? 6개월마다 한 번 주는 것도 있고, 3개월마다 한 번 주는 것도 있고, 그죠? 발행자, 이 누가 발행했냐? 국가에서 발행했냐? 뭐 그죠? 근데 이제 국채라고 하죠. 뭐 지방 정부에서 발행했냐? 지방채라고 하고, 그죠? 뭐 회사에서 발행했냐? 은행에서 발행했냐에 따라서 이름 다르고, 발행 통화도 우리나라 통화냐? 외국 통화냐? 따르죠. 그 발행 국가도 어느 나라에서 했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옵션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상환 청구 채권이냐, 상환 채권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이 부여된 채권들이 있어요. 뭐 전환사채나 신준 인수권부사채, 뭐 교환사채 이런 것도 이제 옵션이 있는 거죠. 옵션이는 어떤 선택권이요. 채권을 산 사람에게 있거나 채권을 뭐 판 사람한테 있거나.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돼요. 그래서 이건요 굉장히 심오하고 많은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 담보가 있느냐, 그렇죠? ABS 같은 거, 자산을 어떤 담보로 해가지고, 그죠? 채권을 발행했느냐. 그래서 ABS의 어느 타입 중에 하나가 모기지 증권이죠. MBS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자금 조달 수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용어를 보시면요, 이제 만기를 중심으로 1년 이내에 자금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죠? 자금의 수요자가 공급자가 만나는 시장이 있고, 만기가 1년 이상인 이런 장기 자금 조달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자금 조달을 뭐 단기 자금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제 머니마켓이라고 영어를 얘기해요. 단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니라는 말은요, 단기 자금이구나. 이 장기 자금을 우리가 캐피탈 마켓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머니 마켓, 단기성 자금, 캐피탈 마켓, 장기성 자금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표채, 영어로 뭐 쿠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다라고 있고, 할인채라는요 용어가 이제 우리가 순수 할인채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또 이 할인채가 회계학 용어에 나오잖아요. 회계학 보면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발행한다. 뭐 할인 발행, 뭐 할인 채권, 그쵸? 혹은 액면가보다 좀 비싸게 발행된다. 할증채, 할증 채권인데 여기서 말한 건요, 그냥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권, 즉 이런 거죠. 만기 때 내가 너 10,000원 줄게. 근데 만기는 지금부터 1년 후야. 그러면 지금 얘는 현재 가치로 하면 10,000원보다는 적게 팔리겠죠? 왜? 만기 때 이자를 안 주니까요. 중간에 이자 안 주니까요. 이것처럼 중간에 이자를 안 주는 거, 이런 걸 그래서 순수 할인채라고도 불러요. 일반적으로 요 단기 채권은 할인채로 발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뭐 발행자에 따라서 우리나라 보시면요, 크게 그 네 업체만 이제 발행할 수 있어요. 업체라는 게 첫 번째 이제 국가. 그렇죠? 국가에서 발행할 우리가 이제 국고채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지방 정부. 지방 정부는요, 보통 그 지방 정부의 어떤 목적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스포츠 뭐 스테디움 같은 거를 짓는다, 혹은 뭐 길을 만든다, 뭐 터널 만든다. 그럴 때 이제 재원으로 쓰는 거죠. 지방정부, 지방채라고 부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이 발행한 그런 채권이 있어요. 특별법에 의한 바로 대표적으로 뭐 한정 같은 거, 이제 공기업들은 다 이제 특별법으로 이제 만들어진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거. 나머지는 이제 회사법. 그죠? 요 회사법에 만들어진 설비에 의한 회사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 대기업, 뭐 중소기업, 은행,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발행한 거죠. 국내에서는 이렇게 네 군데만 발행할 수 있어요. 뭐 기타 채권도 있는데, 기타는 이제 아까 말한 수의 상환, 이걸 이제 영어로 콜러블이라고 해요. 즉 만기 이전에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거를 내가 상환할 수 있다. 미리 정해진 가격.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수의 상환 청구잖아요. 이거는 채권을 산 사람이 그래서 만기 이전에 어떤 특정한 일이 발생하면은
채권 발행자한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이런 채권들도 있어요. 뭐 전환사채라는 것도 있고요. 그쵸? 전환사채는 이제 채권이 그쵸? 주식으로 바뀌는 사채, 뭐 신주 인수공부 채권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채권을 투자하면 이 회사의 그 새로운 주식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 뭐 교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뭐 상장회사 주식하고 이 채권 이걸 교환하는 이런 거래들을 하는 거죠. 자, 채권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치 평가예요. 이제 우리 재무관리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거죠. 이게 사회관계다 보니까 그럼 어디다 쓰냐 이걸 여러 가지 이제 재무 의사결정에 쓰는데 그 재무 의사결정이 가치 평가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시면 할인치의 가치는 말 그대로 중간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처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만기가 5년이다. 그쵸? 액면가가 100만 원이다. 할인채다. 현재 시장 이자율이 5%면 이 할인채 얼마냐? 100만 원, 5% 5년, 78만 원. 그러니까 지금 한 78만 3천 원 투자하면 만기 때 100만 원 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차이가. 그쵸? 한 22만 원 정도가 이자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자를 22만 원 받는다는 거죠. 할인채는 쉽고. 이 표체라는 건 말 그대로 중간에 이렇게 기간마다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때는 쿠폰이랑 그죠? 페이스 밸류까지 주니까 이거를 전부 다 할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가치라는 게 내가 미래에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이죠. 그러니까 요 쿠폰의 현재 가치의 합, 그다음에 요 액면가 현재 가치의 합, 요게 바로 지금 채권의 가치인 거죠. 자, 그래서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채권 발행을 보면 세 가지가 케이스가 있는데 똑같아요. 만기는 3년 똑같아요. 액면가 1,000만 원, 액면 이자 5% 다 똑같아요. 이자는 1년에 한 번만 지급하는 채권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시장 이자율이 달라요. 보시면 여기 10%잖아요. 여기 10%, 여기 5%, 여기 3%. 그럼 시장 이자율이 있으니까 어차피 1,000만 원에다가 액면 이자 5%니까 1년에 50만 원씩 주는 거죠. 이렇게 50만 원씩 3년 주고 마지막에 1,000만 원.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10%면 분모를 10%로 할인하는 거죠. 그럼 때는 876만 원이에요. 시장 이자율이 5%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 분모에 10% 대신에 5% 쓰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액면가로 발행한 거죠. 1,000만 원. 그쵸? 자, 이번에는 시장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액면 이자율은 5%고 3% 이게 바뀐 거죠. 1,057. 아,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되는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 액면 이자율이라는 건요, 요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이자를 주는 거고, 시장 이자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행에 내가 지금 예금하면 얼마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야, 너 우리 회사에 예금하면 내가 5% 줄게. 근데 투자자가 보니까, 야, 은행에 예금하면 10% 준다며. 야, 너네 회사에 내가 왜 예금을 하냐?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야, 그래? 그럼 우리는 좀 싸게 팔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요, 야, 우리 회사에 예금하면 5% 줄게. 야, 은행에 예금해도 5%인데? 그래? 뭐 어디에 예금하나 무차별하구나. 그러니까 액면가로 이제 발행이 되는 거고. 얘는요. 야, 우리 회사에 예금하면 5% 줄게. 근데 은행에 예금하면 3%예요. 그럼 돈들이 다 우리 회사로 몰리겠죠? 우리 회사로 몰리니까 이 가격이 액면가보다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시장이자율하고 액면이자를 갔을 때 액면 발행,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보다 커요. 그럼 뭐예요? 은행에 돈 맡기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채권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싸게 팔아야지 사겠죠? 그래서 할인 발행. 반대로 우리 회사 이자율이 시장 이자보다 높아요. 은행에 돈 맡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우리 회사에 그 돈을 맡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건 할증 발행.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케이스별로 외우시기보단요, 이거 이해하셔가지고 외우시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이자 지급 주기. 그쵸? 이자를요, 보시면, 그쵸? 우리가 1년에 똑같은 금액이라도, 그쵸? 여기서 여기 1년이에요. 365원을 지급한다고 해볼게요. 그쵸? 여기, 그래서 1년에 1,000원이랑 365원을 주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거랑 똑같이 360원인데 매일매일 지급하면 1원씩. 그쵸? 요 1원씩 지급하면 이게 재투자재단 재투자. 그죠? 우리가 받잖아요. 그래서 이자 지급 똑같은 금액의 이자라도 그 이자를 먼저 지급하는 게 더 자주 지급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쵸? 그래서 이자 지급을 더 자주 할수록 채권의 가치가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보시면 뭐 여기도 뭐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냐, 두 번에 지급하냐, 그거 이제 보여준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보면 아까 3년짜리인데, 그쵸? 이자를, 그쵸? 1년에 한 번 지급했어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만기 3년, 액면가 1,000만 원, 액면 이자 5%, 시장 이자를 10%예요. 근데 이자를 1년에 한 번, 아까 계산했잖아요. 876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똑같아요. 만기 3년, 예, 똑같죠? 액면가 1,000만 원, 똑같아요. 액면 이자 똑같아요. 근데 얘는 반년에 한 번, 이자를 1년에 두 번 지급하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은 금액인데, 그죠? 시장 이자도 똑같아요. 즉, 50만 원을 6월 말에 한 번 25만 원을, 그쵸? 50만 원을 쪼개서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50만 원을, 얘는 12월 31일에 한 번 줬으면 얘는 50만 원 중에 25만 원을 6월 30일에 주고 25만 원을 12월 31일 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으로 받는 금액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얘는 마치 이걸 6개월을 한 기간으로 본다면 계산해 보니까 87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1년에 한 번 주면 똑같은 금액을 876만 원이고 얘는 879만 원이잖아요. 그럼 얼마냐? 3만 원 더 높은 거죠, 얘가요. 이 3만 원이 뭐예요? 이자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이자를 더 액면 금액이 같더라도 더 자주 주면 투자자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기 수익률은요, 우리가 그 자본 예산할 때 IRR하고 똑같아요. 뭐 일단은 용어를 본다면 만기 수익률 정리는 말 그대로 내가 이 채권을 지금 사서, 그러니까 옛날에 발행됐든 상관없어요. 지금 사가지고 남아있는 만기 동안 채권을 보유할 때, 그쵸? 얻게 되는 수익률이다. 채권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현재 가격과. 그리고 요 R을 우리가 만기 수익률, YTM이라고 불러요. 요거 용어들은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YTM, Yield to Maturity.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를 0으로 놓으면 뭐예요? 이게 IRR이 되는 거죠. 0 대신 저 채권 가격 놓으면 YTM이죠. 그러니까 얘는 얘기가 YTM으로 만기까지 계속 내가 이자 받으면 재투자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현재 내가, 그렇죠? 요 YTM이 5%예요. 5% 채권을 딱 사고, 그쵸? YTM이, 그죠? 갑자기 시장 이자율이 10% 올라갔어요. 야, 이러면, 그쵸? 내가 채권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요? 그쵸? 이러면은 보통 채권 가격이 떨어지긴 해요. 왜냐면 채권 가격은 두 가지로 돼 있죠. 채권의 액면가가 떨어지는 거. 그쵸? 두 번째는 요 재투자 수익률. 재투자 수익률. 이자율이 많이 오르면요. 요런 내가 현금을 많이 그죠? 액면가 떨어지는 게, 액면가랑, 그죠? 중간에 받는 이제 쿠폰이죠. 쿠폰의 현재 가치 떨어지는 게 재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크거든요. 이거를 일치시키는 게 우리가 이제 채권 면역 전략이라고 해서, 뭐 이거는 이제 지금 아니고 기본반에서 제가 이제 지금 나온 책이 요게 이제 재무관리 입문이에요. 그래서 재무관리 이제 기본에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 YTM이 우선 중요하다. 채권 만기, 내가 지금 채권을 구입했을 때, 그쵸? 구입하고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기대하는 수익률이다. 그래서 채권 가격과 이자율 어떤 관계냐? 이게 일단은 이런 관계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 변수 볼게요. C 알아요. 요 N 만기도 알아요. 액면 금액도 알아요. 변수는 뭐예요? R이죠? 그쵸? 그러니까 P하고 R과의 관계예요. 쉽게 보면은 Y가 P고, 그쵸? 요 R이 X예요. 그러면 역의 관계죠? 그러니까 X하고 Y는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고, X가 감소하면 Y는 증가하는 역의 관계가 있죠. 그쵸? 역의 관계다. 그쵸? 분수함수니까요. 그럼 채권 수익률을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여기까지가 이제 명목 수익률인 거죠. 실질 이자율, 뭐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고, 요건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명목 수익률이고, 이거는 약속한 거고, 근데 약속한 대로 미래가 다 되지 않잖아요. 요게 기대 수익률이고, 그렇죠? 요 자체가 채무, 위험, 불이행, 프리미엄 이렇게도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권 가격 정리가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역의 관계에 있다. 우리 봤죠, 아까. 모든 것이 동일할 때 이자율 변동에 대해서 만기가 긴 채권의 가격 변동폭이 크다. 왜 그럴까요? 만기가 1년짜리 채권은요, C 플러스 R, F예요. 만기가 10년짜리는요, C 플러스 R, 이렇게 해가지고 R에 10승 플러스 FV예요.
그럼 뭐예요? 요 금액이 훨씬 현재 가치 R 변할 때 요 금액이 훨씬 더 왔다 갔다가 커지죠, 얘보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모든 것이 동일할 때 만기만 길다. 그럼 만기가 긴 애들이 이자율 변동에 대해서 채권 가격 변동폭이 크죠. 모든 것이 동일할 때 표면 이자율이 낮은 거, 그쵸? 얘는 표면 이자율이 낮다면 뭐예요? 중간에 얘는 이만큼 그래도 줘요. 얘는 중간에 하나도 안 주고 만기 때 1 플러스 R만 줘요. 얘가 훨씬, 그쵸? 가격 변동폭이 훨씬 크죠. 그래서 모든 것이 동일할 때 이자를 적게 해주는 채권이, 그쵸?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동일할 때 동일한 폭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가격 변동폭보다 동일한 폭의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가격 변동폭도 크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건 이제 그림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아까 이제 R이었잖아요. 이자율하고 채권이 분수 함수의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똑같이 채권 가격이, 그죠? 이자율이 올랐어요.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이 여기서, 그쵸?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게 B예요.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채권 가격이 이만큼 됐죠? 이만큼이 올랐어요. 이게 A예요. 보시면 A가 B보다 크잖아요. 즉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채권 가격 오르는 폭이 이자율이 올랐을 때 채권 가격 오르는 폭보다 크죠? 비대칭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렇게 볼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볼록. 그렇죠? 이거 볼록이다. 그러면 이게 볼록을 어떻게 보냐? 내가 여기서 서서도 볼 수 있지만요. 이 두 개의 양 끝에를 점으로 그어요. 긋고 밑에가 있으면 밑으로 나오면 이게 볼록이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오면 이거는 오목이라고 봐요. 우리가 2차 함수 보시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렇게 된 건 뭐예요? 그죠? 딱 했을 때 밑으로 오잖아요. 이게 볼록 함수.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딱 치니까 위로 올라가네. 얘는 오목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자율 변동의 폭은 만기가 증가할수록 체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외워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현물이자율하고 선물이자율을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현물이자율은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이때까지 이자율. 지금부터 이때까지 이자율. 즉, 요 때까지 0부터 3년 동안 이자를 하나도 안 주고 요 원금만 줘요. 그때 요 원금에 내재된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시면 만기가 3년이고 액면 이자율이 5%고 액면가가 100만 원 채권은 5만 원, 5만 원, 5만 원, 100만 원 주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요 채권은 요 P1이라는 채권, 그죠? 1년 후에 5만 원 주고 P2, 2년 후에 5만 원 주고 P3, 3년 후에 105만 원 주잖아요. 요 채권의 합의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요. 그렇죠? 그때 요 S를 우리가 현물 이자율이라고 해요. 얘는 뭐예요? 지금부터 1년 동안의 이자율, 지금부터 2년 동안의 평균 이자율, 지금부터 3년 동안의 연평균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얘를요, 현물 이자율로 이렇게 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선도 이자율은요, 미래의 이런 특정 시점에서 미래 특정 시점까지 이자율을 선도 이자율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0부터 3년까지 현물 이자율이 10%예요. 그러면은 0부터 1년 후까지, 그 1년 동안의 현물 이자율이 5%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런 관계가 성되죠. 즉 0년부터 3년 이렇게 투자하나 1년 투자한 다음에 현물이자율에 1년 지나고 나서 2년 동안 선물이자율에 투자하나 서로 수익률이 같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식이 완성되고 여기도 수식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를 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요 12.59라는 거는 누적이 아니에요. 요 2년, 그죠? 앞으로 1년부터 3년 말까지 총 기간은 2년이죠. 2년 동안 연평균, 그죠? 기대하는, 그죠? 선물 수익률이, 그러니까 선물 이자율이다. 선도 이자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연평균이에요. 누적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고, 요 계산하는 방식이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각종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자율 기간 구조라는 말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이자율이 만기에 따라서 서로 다르대요. 그러니까 만기가 있고 만기 수익률, 그렇죠? 그러면 요 이자는 요 채권, 여기에 해당하는 채권은요 모두가 동일한 채권이에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채권이 변수가 되게 많았잖아요. 물론 변수가 제일 중요한 게 R, 이자율 하나지만 발행자가 누구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쿠폰이 얼마큼 있냐, 옵션이라는 게 부여되어 있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발행 통화가 어디냐, 발행 국가가 어디냐, 이 발행하는 사람의 신용 등급이 어디냐,
그쵸. 이것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물가가 어떻게 되냐? 발행했을 때.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데 이 모든 변수가 동일하고 오로지 요 만기만 다를 경우에 채권의 만기에 따라서 만기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이제 이자율 기간 구조예요. 그래서 보면 요 A번처럼 그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즉 1년짜리 만기보다는요. 5년 만기짜리 수익률이 더 높다. 그 뭐예요? 수익률과 가격은 역의 관계죠. 1년짜리 수익률이 낮다라는 거는 만기가 짧은 채권의 가격이 비싸고 만기가 긴 채권은 아무래도 그죠. 그 만기 긴 만기 동안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험이 크니까 수익 그쵸? 가격이 낮게 이런 식으로도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할 수도 있고 B처럼 평평한 것도 있고 C처럼 오히려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런 채권들도 있어요. 이게 시장에서 A, B, C가 전부 다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니까 학자들이 궁금한 거죠. 야,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조금 더 나이스하게 잘 설명할 수 있겠느냐? 결론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이론도 이걸 나이스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불편 기대 이론. 영어로 보시면 unbiased. 그러니까 어떤 곳에 치우치지 않은 이런 뜻이잖아요. 즉 쉽게 말하면 내가 기대한 대로 이자율이 형성된다. 즉 미래에 먼 미래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자율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이자율이 그렇죠 만기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아니야 지금이나 미래나 뭐 이자율이 별로 안 변할 것 같아. 그럼 만기 수익률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고 아니야 미래에는 굉장히 금융시장이 안정화돼 가지고 이자율이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그죠 떨어지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시면 이 S라는 건 현물이에요. 스팟 레이트라고 해서 스팟이 현물이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F라 쓴 건 forward 레이트, forward 선도, forward. 그래서 그 약자를 F로 쓴 거예요. 그래서 0부터 T니까 어떤 00부터 T 기간까지의 그 현물 이자율을 T승은 이 지금부터 1년 후까지 미래의 현물 이자율, 그다음에 1년부터 2년까지의 현도 이자율, 2년부터 3년 쭉 되는 거죠. 물론 요 밑에 거 좀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해요. 즉, 요 선도 이자율은 그렇죠? 내가 지금 입장에서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기대하는 이자율인 거죠. 그러니까 즉 선도 이자율과 요 기대 이자율이 같은 거죠. 요런 게 이제 성립할 때 우리가 이제 불편 기대 이론이 성립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 선호 이론이에요. 뭐냐면 내가 1년 투자해요. 채권에. 혹은 3년 투자예요. 두 개를 비교하면 1년 투자하는 거는 야 내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쓰고 싶어 해요. 돈을 안 쓰고 그죠? 채권에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을 안 쓰고 묶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프리미엄을 그죠? 그러면은 돈을 1년 쓰고 1년 동안 안 쓰고 묶어 놓는 거랑 3년 쓰고 안 쓰고 3년 동안 안 쓰고 묶어 놓는 거랑 프리미엄이 3년짜리가 훨씬 커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반영된 게 바로 유동성 선호 이론이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그죠? 얘는 얘 기대값이잖아요. 거기다가 요 유동성 프리미엄, 그죠? 내가 요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유동성 프리미엄이, 그죠?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요런 내가 돈을 안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다. 그래서 불평기대 이론과 유동성 선호 이론은, 그죠? 동일하지만 여기 프리미엄이 얘는 없고 얘는 불평기대 이론은 없고 유동성 선호 이론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분할 가설은요, 막 세그멘테이션이잖아요. 우리가 세그멘트라는 게 이제 시장을 여기서 찍는 거잖아요. 쉽게 보시면, 우리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MMF라는 이제 펀드 상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평균 만기가 75일 이내여야 돼요. 말 그대로 굉장히 단기성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법으로 제약하고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 특히 생명보험 같은 데는요, 생명보험은 계약자가, 생명보험이 돈 어떻게 버냐면요, 이렇게 벌어요. 보험료를 징수하잖아요. 보험료를 징수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 보험료를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 수익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보통 만기가 길잖아요. 뭐 종신보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만기가 길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만기하고 그 투자 기간을 좀 일치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긴 자산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즉 MMF 같은 거는 법적으로 단기성 자산,
생명보험 같은 건요, 법적으로 장기성 자산. 그러니까 시장이 만기에 따라서 법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시장은 단기 시장의 자금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고, 뭐 중기 시장은 중기 시장의 자금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고, 장기 시장은 장기 채권, 장기 자금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지금 마치 이렇게 해요. 보시면 마치 얘가 별도의 시장이고, 그렇죠? 얘도 별도의 시장이고, 얘도 별도의 시장이고, 얘 물 이런 거죠. 기름, 물. 그래서 서로 안 섞여요. 안 섞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익 요구선이 끊어져 있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선호 영역 가설이에요. 즉 여기 보시면 물기름처럼 제가 이게 끊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런 거죠. 여기서는 얘네들은 시장 분야 가설은 얘네들이 엄청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렇죠? 서로 다른 차원에 사기 때문에 요 1, 2, 3번이 차원이 다른 애들을 서로 이제 교류 자체가 없어요. 선호 영역 가설은 차원이 안 달라.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얘는 여기 사는데 야, 일본 시장이 그렇게 좋대. 그럼 나는 이걸 버리고 잠깐 요 일본 시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요 1번 시장에서 플레이한 애들도 야 3번 시장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1번을 버리고 3번으로 잠깐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좀 차이가 있다면 여기 우리가 이제 불평기대 이론요 이런 만기에 따라서 채권이 완전 대체가 일어나는 거죠. 3년짜리 투자 하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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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년 투자 하나 똑같다라는 거고 얘는요 만기에 따라 불안전 대체죠. 3년짜리 투자하면 그만큼 유동성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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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면요. 유동성 프리미엄이 3년 한방보다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간의 만기 간에 이제 불안전 대체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시장 분할 가설은요. 아예 막으로 돼 있으니까 대체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고 선호형 가설은 얘도 이제 불안전 대체인 거죠. 내가 원래 놀던 곳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투자 위험. 이 투자 위험을 우리가 측정해야겠죠. 왜냐면 수익이 생기면 위험이라는 지표도 매우 중요하죠. 위험 관리를 잘해야지 돈을 버니까요. 그래서 요 위험이란 거를 그죠? 어떤 지표로 하냐. 우리가 뭐 아직은 안 배웠지만 주식이나 이런 거는 이제 베타라는 걸로 이제 위험을 측정하지만 채권은요.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위험을 측정해요. 그럼 듀레이션이 뭐냐? 듀레이션은 자, 보시면 채권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가중 평균 회수 기간 이런 게 이제 사전적인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의미는 요거예요. 이자율 1% 변동할 때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정도. 실제 시험에서는 요 경제적인 의미가 더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듀레이션, 이제 맥콜레이 듀레이션에서요. 말 그대로 채권 투자했을 때 투자금을 회수하는 가중 평균 회수 기간이다. 뭐 그렇죠. 그래서 뭐 무이표체 뭐예요? 중간에 아무것도 안 줘요. 만기 때, 그렇죠? 만기 때 딱 주는 게 하나 주죠. 뭐 주냐? 만기 때 주는 게 이제 그 뭐더라? 이름이 그죠? 액면가를 주기 때문에 이 무이표체는 보통 이제 그 듀레이션이 만기하고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요 맥콜레이 듀레이션 이건데 이거 뭐 공식을 안 외우셔도 되고 이것보다 이제 우리가 수정 듀레이션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채권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이제 현재 가치 합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했고 제가 책에서 일부만 발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정 듀레이션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맥콜레이 듀레이션을 D라고 불러요. 수정 듀레이션은 뒤에다가 요 M. 그럼 얘랑 어떤 관계냐? D는 그쵸? DM은 맥콜레이 듀레이션에다가요 1 플러스 YTM 이렇게 나눠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요게 이제 N이라보다 D라고 할게요. D. 듀레이션은 크게 요 세 가지 변수와의 함수 관계 이거 중요해요. 일단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렇죠? 내가 회수하려는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 표면 이자는 높으면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지고 왜? 중간중간에 내가 더 돈을 많이 회수하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YTM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지죠. YTM이 높다는 건 뭐예요? 내가 채권을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얘기인 거죠. 채권을 저렴하게 구입했으니까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채권을 구입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죠.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요건요. 요 공식. 그쵸? 자. 그래서 듀레이션의 뭐 기하학적 의미인데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자하고 채권과 역의 관계죠. 이런 식으로 볼록되어 있는데 듀레이션은요. 어떤 요 현재의 이자 수익률, YTM에서의 근사치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이자율이 이렇게 조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근사치이기 때문에 오차가 크지 않아요. 근데 채권 가격이 채권이 아니라 이자율이 왕창 움직여요. 그럼 이만큼이 오차잖아요. 실제는 채권 가격이 그쵸, 둥근 선을 가지지만 듀레이션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거든요. 요 점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요 YTM 현재 YTM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요 곡선을 그죠? 추정하다 보니까 이 오차가 커지고 극단적으로 더 내려가면요. 이렇게 되면은 오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얘도 보시면 오차가 얘를 이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오차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듀레이션은요. 기하학적으로는 우리가 현재의 YTM, 그죠? 만기 수익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거는 그러면 어프락시메이션인 거죠. 그래서 조금만 수익률이 변하더라도 요 추정치다. 근데 수익률이 조금 변하면 요 추정치의 오차가 작아지지만 추정률이 많이 변하면 오차가 커지는데 항상 그렇죠? 실제 채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덜 오르는 것처럼 추정하고 많이 떨어졌지만 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과소하게 추정하는 거죠. 항상 얘는요. 듀레이션으로 이제 채권을 추정하려면요. 그러면 요 차이를 메꿔줘야 되잖아요. 요만큼 오차를 정확히 계산하려면요.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하는 걸요. 이건 이제 우리가 볼록성이라는 개념으로 봐요. 볼록성이 뭐냐면 얘가 얼마나 이렇게 휘어져 있냐. 채권 가격. 이게 이제 볼록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2차로 근사했다. 듀레이션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1차인데 이거를 2차로 근사한 게 이제 볼록성이에요. 그래서 요 가격의 변동이죠. 이제 채권 가격의 변동은 요 부분이 듀레이션에 의한 변동, 이거는 이제 볼록성에 의한 변동. 그래서 2차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변수가 2차 함수다. 이제 2차 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세요. 볼록성의 특징, 채권 수익률이 하락할수록 볼록성은 커진다. 그쵸?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질수록 얘가 더 볼록해지잖아요. 왜냐면 이 볼록한 정도 커지니까. 동일한 수익률과 만기에서 표면이자율이 낮을수록 볼록성이 커진다. 볼록성이 큰 채권은 볼록성이 작은 채권보다 모든 게 동일한다면 더 높은 가치를 갖죠. 왜? 볼록성이 크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죠? 채권이 아니라 이자율이 이렇게 올랐을 때, 그죠? 가격이 요만큼만 떨어지지만 볼록성이 큰 애들은요. 별로 안 떨어지죠? 덜 떨어지죠? 오를 때는요. 그죠? 볼록성이 여기는 얘는 얘만큼 올랐어요. 그죠? 보시면. 그죠? 보시면 얘는 요만큼만 올랐지만 볼록성이 큰 애들은요. 여기까지 오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볼록성이 큰 애들이 좀 더 가치가 있다. 이 정도예요. 이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뭐 자세하게 다 하진 않았지만요. 중요한 내용들을 했고요. 이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시려면 교재 반복 학습과 뒤에 연습 문제가 꽤 많아요. 그 연습 문제가 좀 어려운데 연습 문제에 대한 해답도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푸셔야지 이걸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